저 유튜버가 악의적으로 올렸다. 알면서 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알면서 샀다고? 그 저울치기를 알면서 샀다? 아니, 애초에 저울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상식 아니에요? 자, 이 영상 나간 직후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가 시작됐어요. 언론의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들 추운데 겨울은 잘 나고 계신지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하는 일이 수산물 상식을 알리는 일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블로그의 글을 통해서 하고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산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제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 제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킹크랩 저울치기, 물치기, 대게 저울치기 관련해서 킹크랩 전문가한테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어떤 유형으로 상인들이 중량 부풀리기를 하는지 또 여러분께 소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또 협박도 제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사례도 사례인데 제 일에 대해서, 저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드문드문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저를 잘 모르세요. 그걸로 인해서 아마 오해가 생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얼마 전에 들어온 제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딱 봐도 좀 심각한 사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좀 이상한 경험을 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땡땡 시장에서 대게를 구입했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는 킬로그램당 65,000원을 불렀고 한 마리가 1kg 중량 정도 된다는 대략의 시세만 알아보고, 두 번째 집에 갔는데 여기서는 키로당 6만원으로 정하고 대게를 저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게 한 마리를 올렸는데 2kg 500이 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별 의심 없이 커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14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게를 찜기에 쪄가야 팔 수 있고 살은 채 생으로는 안 판다고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한데? 왜 안 될까요? 저는 바로 먹을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직접 찔 계획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유도 못 물어보고 매장 앞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집에서도, 세 번째 들린 집이죠, 수조에서 대게를 꺼내고 있는데 찌지 않고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생으로는 안 판다고 그런 대게를 다시 수조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알아봤던 그 집에 가서 2마리를 사른 채로 사왔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아까 1kg에 첫 번째 집에서는 65,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5,000원 또 올렸네요. 하여간 손님 봐가면서 그때마다 시세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보면은.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2kg 500이 나갔던 대게와 마지막에 구입한 대게의 크기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차이가 나도 무게가 2배씩이나 차이 날 만큼 크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울치기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채 생으로 안 파는구나, 산채로 팔면 집에 가서 다뤄보고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또 소래포구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뉴스에도 났더라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선 선생님이네요. 이분이 최근에 소래포구 방문기를 한 2차례 올린 것 같죠. 소래를 방문했어요. 호객행위가 엄청났습니다. 대게를 구입했어요. 이 대게를 구입할 때를 보면은 1.86kg이고요. 이게 15만원이랍니다. 그러면은 킬로그램당 8만원 정도? 비싸네. 대게 한 마리 8만원이면 거의 킹크랩 값인데. 그것도 그렇고 초장집에 가서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물이 가득 찬 게 육안으로 보이죠. 잘라서 봤는데 수율이 형편이 없어요. 살이 많다고 막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래서 그 영상을 올렸더니 며칠 만에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더라고요. 작년 12월에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소래포구에 갔는데 이때도 킬로그램당 7만원, 그래서 5kg을 구매했고 가격은 35만원에. 딱 보니까 저울 재는 거 봤는데 집에 가서 저울을 재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3마리로 추정이 되죠. 3마리에 5kg이면 평균 1.66kg입니다. 대게는 아무리 커도 1.5kg 넘기가 힘들다고. 근데 한 마리 1.66kg을 3마리나 팔았으니까 가격이 35만원. 그래서 제가 민글세편에서 파인다이닝 가시라고. 아니, 파인다이닝 40만원 그건 한 사람이고 1인분이고 이거랑 같냐 그러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파인다이닝 평균 비용이 15에서 20만원, 비싸면 25만원. 민글스는 좀 특수한 케이스고요. 3스타니까 여러분 2명에서 40만원이면 파인다이닝에서 뒤집어 씁니다. 근데 되게 3마리,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쪄서 그냥 먹는 건데 이게 35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초양집 가서 먹으면 찜비 나오고 술값 나오고 다 하면은 한 4, 50 금방 깨져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중량을 재는데 이분이 5kg이라고 해서 사왔는데 막상 재니까 3kg이나 나왔네요. 무려 2kg를 해먹었어. 그래서 14만 원 정도 손해봤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온 이 제작진이 직접 취재를 갔어요. 기자분이 대게를 찾는다고 했고, 그래서 이거를 생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상인분이 생물은 안 판다, 반드시 쪄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생으로 가져가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대게 파시는 분들, 킹크랩 파시는 분들 이 영상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살아있는 채로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아이스팩이랑 해서 많이 포장해서 가져왔거든요. 살아있는 뭐 새우도 그렇게 포장해 오고, 지금 바로 쪄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좀 맛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바로 쪄서 먹는 게 맛있다면 가져가서 집에 가서 쪄야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생으로 팔면은. 왜냐고 했더니 손님들이 생물로 가져갔다가 장난을 친다, 아니면 바꿔치기를 한다. 손님이요? 바꿔치기를 한다고요? 누가 누구한테 바꿔치기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그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어디 유튜버인가 걔가 와가지고 내가 좋은 거 줬는데 뭐 물이 나온다니, 뭐 수율이 부족한다느니, 한 200g 물무게 빠진 거 가지고 영상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본인이 실수를 했건 의도적으로 저울치기를 했건 그거를 인정하고 시정할 생각은 안 하고 손님 탓, 유튜버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자기 집은 개가 나쁘게 들어올 수가 없어, 악의적인 그런 영상을 조작했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뭐 이런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생선선생 유튜버님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명백한 증거가 있고. 자, 그래서 제작진이 어떻게 했냐, 결국에는 다른 가게 방문해서 대게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죠. 킬로그램당 7만 원에 판매를 됐고, 여기 아주머니가 주인으로 보이는데 살이 막 꽉 찼다고 이제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일단 한 마리를 샀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전문가한테 이 대게가 제값을 하는 건지 정량이 맞는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야, 계속 지금 한 마리에 1.5kg짜리라는 게 걸리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게는 한 마리가 커봐야 1.2kg, 1.3kg이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수율도 엄청 좋은 거고요. 이 이상 자라기가 쉽지 않고요. 대게 한 마리에 1.5kg은 전혀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거의 뭐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기는 힘든 거라고 보면 되고, 하물며 뭐 어디 2.5kg?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제작진은 일단은 한 마리 1.5kg 부르길래 사서 전문가한테 저울을 이렇게 재고 수율을 봤는데 870g이 나왔어요. 무려 630g이나 해먹은 거예요. 몸통 수율은 보시다시피 완전히 꽝이죠. 뭐 황장까지는 안 바래. 녹장도 안 나오고 이건 흑장이죠. 다리 수율은 60에서 70%. 와, 그래서 상인분이 이거는 한 5만 원 후반대에서 6만 원 초반대 정도로 추정이 된다. 왜냐면 대게든 킹크랩이든 품질, 수율에 따라서 킬로그램의 가격이 다른 거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해당 상인,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 또는 상인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행정처분도 어렵다. 해당 상점, 점포 퇴출이 쉽지 않다.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가 생겨나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내용을 전파하면서 그나마 좀 나아진 거지, 유튜브가 없었던 시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저울치기뿐만 아니라 바꿔치기 같은 것 온갖 수법들이 난무했던 정말 무법지대였습니다. 그들은 또 관행이라고 말하겠지만 이게 관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사기죠. 근데 아예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렇게 평소에도 늘상 판매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버리지는 못하는 거고, 이게 수십 년째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속상해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대게 킹크랩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양심을 갖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례가 물론 일부 사례라고 하기에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 시장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항상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시장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 한정해서 얘기한다면 어쩌면은 제가 일부 상인들이 그런 것이지 대부분은 양심적으로 장사한다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미 이 시장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장에 가서 살펴보면은 이쪽엔 또 분위기가 또 달라요. 양심적으로 판매하는 상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모든 상인이 전부 저울치기를 하고 사기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이런 상인들 때문에 피해보는 상인들이 이 소래포구 내에서도 있어요. 소래포구는 지명 이름이죠. 시장 이름이 아니에요. 소래포구에서도 시장이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자꾸 되는 곳은 특정 시장이고 반대편에서는요 아무 상관이 없는 상인들인데 시장 이미지가 전체가 지명 이름으로 하나 묶이면서 도매금 취급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다 싸잡아가지고 비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소개한 이 사례에서는 확실히 상인분들도 이 상인회에서도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뭔가 단호한 결정, 처분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시장 신뢰도 계속 하락할 것이고요. 그게 계속 진행되면 지역 경제도 침체될 것이고요.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광장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상한 과자 가게님 쇼츠 많은 분들이 아마 봤을 건데요. 첫 번째는 음식 재활용이 의심이 되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 두 번째는 바가지 상술인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격을 올려친다. 그냥 주고 돈을 받아버리는 거죠. 양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유튜버분은 분명히 전제를 걸고 시작했잖아요. 저는 정말 시장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올린 건데 여기에 대한 시장 상인의 반응은 억울하다. 의도적 접근이다. 저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모 시장에 저울치기 고발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상호 다 깠잖아요. 그쪽에 있는 그 사업체죠. 수협 쪽이랑도 얘기해서 재발 방지 약속받고 그때도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저 유튜버가 악의적으로 올렸다. 알면서 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알면서 샀다고? 그 저울치기를 알면서 샀다? 아예 애초에 저울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상식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금 노점 상인에서 하는 말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래요. 천보만보 양보해서 이 유튜버분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칩시다.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뭘 전제로 한 거예요? 이미 이 시장이 평소에 바가지 상원이 많으니까 여기서 잘했으면 이게 크게 홍보가 될 수도 있었던 건데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화를 자초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의도적 접근이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책임을 감추려고 하는 이 무책임한 태도. 평소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우선 아닌가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2달 전에 이런 내용을 올렸죠. 저울치기 폭로하자 돌아온 건 상인의 협박.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너 많이 벼르고 있다. 제 영상을 본 손님들로부터 피해를 받았다. 과연 사실일까? 정말로 양심적으로 장사를 해왔는데 피해를 봤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가서 그 상인분의 고충을 들어보고 제가 무료로 홍보를 해드리겠다고. 기억하시죠? 이후로 상인으로부터 제보나 촬영 요청이 왔을까요? 놀랍게도 그때 당시 조회수가 160이 넘었고 댓글만 해도 6,000개가 넘었는데 단 한 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실망스럽더라고요. 여기 좀 되게 공감 가는 또 댓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항의 댓글들은 아 이런 놈들 때문에 돈 잘 벌고 있는데 수 틀렸네 라는 느낌의 댓글이라면 종종 감사하긴 한데 이런 이야기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면서 좀 힘드네요 같은 취재 댓글들도 올라오는 걸 보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진짜 정직한 혹은 정직에 가까운 상인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이런 영상들 때문에 고객들의 의심이 높아져서 장사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늘어났다면 그건 고발 영상 탓이 아니라 그동안 사기쳐왔던 업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에서 비롯된 여파를 뒤집어 쓴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애초에 잘못을 저지른 누군가가 없었다면 그 잘못이 파묘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질 일도 없었거니와 굳이 유튜브나 개인이 만들어 올리는 매체가 아니더라도 뉴스나 공영방송을 통해서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정도에서 벗어나신 분들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 정직하게 장사 중이시던 분들은 나아지는 업계와 함께 번창하시길 빌겠습니다. 저도 이분 댓글에 굉장히 좀 공감을 했고 많은 분들도 이분 댓글에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같이 그 이상한 가자가기님 같은 쇼츠나 제 영상이 떴을 때 이분 말씀대로 좀 장사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했던 그런 상인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손님들이 많이 민감해지거든요. 그러면은 탓을 저 유튜버놈 때문에 우리가 장사하기 글러먹었네. 아 내가 지금까지 저울치기해서 잘 벌고 있었는데 저놈 때문에 이제 못하게 생겼네. 아 저놈이 자꾸 대게 1.5kg 절대 안 난다고 해서 이걸로 재미 많이 봤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동안 통했던 수법들이 까발려지면서 이제는 많은 소비자분들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저울치기가 이제 통하지 않아. 또 시장 전체 이미지가 악화됐어요. 그래서 예민해진 손님들을 대하느라고 장사하기 불편해졌어요. 그러면 그걸 제 탓으로 들리는 게 맞아요? 보통은요 상도덕을 어긴 상인을 탓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자정작용하려고 노력했어야죠. 전문가도 긁히는 게 댓글창이군. 전문가? 예, 제가 전문가라면 뭐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인간인데 긁히는 댓글이 당연히 있죠. 근데 이런 댓글에는 안 긁힙니다. 유명한 댓글이죠. 소정님의 댓글.
이거 보고 제가 욱하고 영상 올렸을까요? 제가 이거 보고 긁혔을까요? 이거 보고 긁힐 일이 없어요, 저는. 몇몇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저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열받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요. 나를 의도적으로 음해하려 하는, 없는 말 지어서 내 이미지에 스크래치를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한 댓글. 또 하나는 제 영상을 뜨문뜨문 보고 아니면 대충 제목만 보고 폄하하거나 곡해하려는 사람. 마지막으로 저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때. 자, 이 순수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웃기긴 해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그래서 단어 선택이 맞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순수성을 의심받을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쨌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시장을 이제 종종 이용하거든요. 합리적인 가격에 신선한 수산물을 사다가 집에 와서 요리를 해요. 가족들과 같이 또는 지인들과 같이 홈파티도 하고 저녁도 만들어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얼마에 샀어? 어디서 샀어? 그러면 제가 그걸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뭐 상인이 이렇게 말하잖아? 그때는 이렇게 대처해. 그리고 다음에 갖다 사왔어. 야 그때 네가 그렇게 얘기한 대로 사니까 너무 잘 사 먹었다 그때. 그때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엄청 뿌듯해요. 그 뒤로 제가 그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시장에 가서 사온 거 이렇게 사라 저렇게 사라 그리고 이렇게 해먹어라 저렇게 해먹어라. 이게 또 생활 꿀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네이버 포털에 메인에 소개도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읽고 공감해주고 내가 지금까지 계속 몰라서 바가지 당했는데 좀 더 빨리 읽을 걸, 이 글을. 얼마나 사람이 기쁩니까? 남들이 뭐 내 글 읽고 잘 산다고 해서 저한테 돈 1원 더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만족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글 쓰다가 유튜버로 전향을 한 다음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저는 제 영상과 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수산물을 두루두루 다양하게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인들로부터 시작했던 저의 경험이 지금은 불특정 다수에게 뻗치고 있는 그거를 뭐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요. 저는 굳이 내가 이렇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야지 이 저울치기 고발해서 정의를 구현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만족으로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순수성이라면 순수성이랄까? 그런데 여기다 대고 홍보를 하고 자빠졌네. 이것도 광고지. 뒷돈 얼마나 처먹었냐. 이런 식으로 저의 어떤 의도를 폄하하려고 할 때 그때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게 제가 열받는 포인트지 소정님 같은 이런 댓글에는 딱히 열을 받지 않고 또 저한테 온갖 협박 공갈과 쌍욕을 해도 딱히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험한 댓글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런 거에 제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지점이 이거예요. 다 알겠는데 무슨 악플 좀 받았다고 꼴 받아서 이런 거 찍는 게 너무 하찮노. 유튜브 찍으려면 감내해야지. 그래서 감내해야 한다면 감내해야죠. 그렇게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살도 하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악플을 합리화한다는 거. 글쎄요. 상인도 나쁜 거 맞지만 이 사람도 별로. 경각심으로 조회수 장사꾼 둘이 똑같은. 네가 무슨 수산시장의 애정? 크크크. 네 유튜브 조회수 빨려고 하는 거지. 맞아요. 제가 유튜브 조회수 빨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중차대한 이슈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봐줘야 돼요. 상인들도 봐줘야 되고요. 소비자분들도 많이 봐줘야 돼요. 조회수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자극적인 어그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모객이 되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면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담아서 해도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안 익혀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영향력을 뻗치려면 조회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것이 또 1인 언론사의 역할이 아닐까요? 이런 것을 보통은 대의 명분이라고 합니다. 대의 명분이 있는 영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런 영상이 조회수가 좀 많이 실리는 게 좋은 일 아닌가요? 사실 제가 저울치기를 공론화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0년 초반 때부터 블로그를 운영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저울치기가 만연해 있었어요. 저울치기라는 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시장을 어렸을 때부터 다닌 저로서는 저울치기나 바꿔치기에 대한 심각성이 아직까지 사회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는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다 라고 생각했고 기회를 잡아서 언젠가 한번 공론화를 시키자. 그 마음은 2014년도 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글로도 쓰기도 했지만 제가 그것을 영상을 통해서 본격화시킨 것이 아마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1, 2년 뒤 서울에 있는 모 시장의 저울치기 사건, 그것도 제보가 아닌 제 자신이 당했잖아요. 그리고 적잖은 상인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주신 것 같고 저 때문에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나아진 건 나아진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최근 한 3, 4년 동안에 문제가 된 것은 각각류, 특히 꽃게, 킹크랩, 대게, 저울치기, 물치기 관련해서 점점 제보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2022년 그쯤부터 제가 또 마음 먹기 시작했죠. 이거 언제 한번 공론화해서 좀 경각심을 한번 일깨워봐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제가 무슨 정의감이 있어서나 사명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산물에 대한 상식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보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눈 뜨고 못 봐주겠죠. 뭐 사람 성향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내가 건드려 가야 이거 부스럼이고 골치 아픈 일 굳이 내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자. 근데 그게 매일같이 들어오고 심지어 제 지인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게 이제 쌓여요. 수년 동안 그게 쌓이다 보면요. 그 제가 이 킹크랩과 관련해서는 한 번은 제가 이거를 공론화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뭐예요? 작년 11월에 킹크랩 저울치기 수법을 소개한다고 제가 올렸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올리는 영상들은요, 다 서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두 달 전에 이런 영상 올렸잖아요. 저울치기 폭로하자, 돌아온 건 상인의 협박, 그래서 결단 내렸다. 마침 또 힘든 상인 그만 괴롭혀라, 너 별은 사람 많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신 것 때문에 옳거니 이 댓글 봐라 해서 제가 문 거죠. 원래 어차피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댓글들이 저한테는 어그로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발끈해서 올린 게 아니라 결국에 이런 댓글들은 그냥 구실이 된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댓글을 내세워서 썸네일로 올리고 또 소개를 하면은 더 효과적이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된 행태에 대해서 질타했죠. 그러면 분명히 시장 관계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 보신 분들 160만 명이 보셨는데 이런 수법이 있다고 인지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시장에서 킹크랩이나 대게 살 때 제가 여기서 소개한 이 수법을 쓰는지 안 쓰는지 지켜보겠죠. 한마디로 이런 영상을 찍어서 소개를 하면 저울치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댓글은 어그로일 뿐이고 구실일 뿐이에요. 그러니 저한테 먹잇감 주지 마세요. 이런 댓글 올리면 저는 이런 댓글을 계속해서 활용해서 어그로 끌고 조회수 올리려고 할 거니까. 자, 이 영상 나간 직후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가 시작됐어요. 저한테 연락이 오고 이 영상 갖다 써도 되겠냐. 그래서 이 영상은 그대로 뉴스에 올렸죠. 언론의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힘든 상인들 그만 괴롭혀라. 정말 너 벼르는 사람 많다. 사실 우리가 모르고 속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이 영상을 보고는 앞으로 좀 저울을 잴 때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폭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영상 160만 조회수 플러스 알파로 언론의 증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사가 지금 10몇 건이 돼요. 이제 160만 명 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이 저울치기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어요. 소비자는 이 영상으로 인해서 한층 더 똑똑해질 것이고, 저울치기를 기존에 했던 상인들이었다면 억제하는 효과를 주겠죠. 이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블로그 시절 때부터 지난 10몇 년 동안 해왔던 게 그런 거예요. 수산물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10여 년 동안 했던 일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 대표적으로 틸라피아 양식장의 위생관념, 위해성, 가짜 다금바리 사태, 각종 수산물 원산지 표기 불이행, 허위 표기, 점성어 도미로 둔갑한 사건, 모 마트의 고사리 민어탕 구입 후기. 민어가 아닌데 민어라고 판매된 게 일단은 제 눈에 걸렸고, 제가 이거를 공론화 시켰더니 언론에서 뉴스 기사로 내보냈고 해당 마트는 제품을 다 뺐죠. 제가 또 제목을 좀 강하게 했죠. 얼빠진 식약처와 모 마트. 동종과 이종도 구분 못하나? 이거를 검수검사해야 될 식약처에서도 좀 실수가 있었고, 저는 뭐 어디 눈치 보느라고 말 못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식약처 통해서 제가 유료 광고 올린 것도 있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해양수산부, 지자체와. 하지만 저도 쓴소리 할 때는 합니다.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거, 민어 샀는데 민어가 아니라면 충격적인 민어 판매 실태. 중국에서 오는 짝퉁 민어죠. 수산시장 화려의 무게 속이는 저울 조작의 심각성. 하여튼 여러 가지를 올렸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입지례척은 굳이 나서서 이런 일을 하게 되냐? 정의감? 사명감?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의감이나 정의구현은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각자 생계가 있잖아요. 직업이 있잖아요. 그럼 제일 일한 건 뭘까요? 특정 다수에게 수산물에 대한 상식을 알리는 일을 하는 게 첫 번째죠. 많은 분들이 다양한 수산물을 접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또 관심이 소홀한 어떤 품목이 있다면은 그것을 또 제가 홍보를 해줘서 수산업에 대한 저변을 넓히고, 소비자가 똑똑해야 또 업계도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발전하게 된다고. 업계와 소비자 간의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야 발전을 하면서 식문화가 발전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얻는 거죠, 그냥. 그리고 저는 뭐 딱히 뭐 MBTI를 막 그렇게 막 찬양하진 않지만, 여기 지금 보니까 뭐라고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 ISTJ. 욱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MBTI별로 나와 있는데, 개념 없는 사람, 상도덕 없는 사람 보면 못 참아요. 이건 아마 제 성향과도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제가 뭐라고 시장을 살리네, 마네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좀 편하게 다가가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시장을 가고 싶어도 좀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분들 많고요. 특히 젊은 세대분들은 더더욱이 시장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이제 세대들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시장을 많이 가는데,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 찾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좀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마트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나름의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경쟁력이 되는 거고요. 또 이게 외국인들도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광장시장처럼요, 한국만의 정서가 깃든 그런 시장으로 거듭나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또 하나의 관광지와 또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거듭나야 될 텐데, 자꾸 이런 악습들이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 20, 30년 전에 행해졌던 그런 판매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으니까, 또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고 있어도 그런 제보들이 들려오니까 이 수산물을 알리는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다른 뭐 저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뭐 시장을 망하게 하려는 그런 심술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발 저의 의도를 너무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직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내 1호 어류 칼럼니스트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 일에서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능력 부족으로 또는 팩트 체크를 소홀히 해서 여러분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지언정 제가 고의적으로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정보를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향후에 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얼마 전 유명 먹방 유튜버가 일본에서 게를 먹는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게 파는 상인분이 게를 측정하는 방식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게 어떤 바구니에 용기 담지 않고 게를 한 마리 한 마리 순수 저울 위에 올려서 무게를 측정하더군요. 그 어떤 꼼수나 트릭을 사용할 수 없는,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자기 어떤 직업의식을 갖고 하는 고집스러운 분들이죠. 일본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 분명 계신데, 본받을 것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저울치기나 사기는 게 없겠습니까? 근데 그 빈도수는 한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다는 거. 화로는 팔딱팔딱 뛰니까 딱 고정시켜야 할 바구니가 필요하다고 쳐요. 근데 되게 킹크랩은 뒤집어서 올리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바구니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저를 봐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제 유튜브 구독자 증가 추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냥 한결로 우상향하는 주식 마냥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전 중간에 그거 그렇게 없어요. 사건 사고 같은 것도 없었고 구설수도 없이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저한테는. 최대한 뭐 저도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기존에 제가 틀린 사실도 있고 그것을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을 또 드리고 싶고, 저는 겸허히 수용하고 시정하고 싶습니다. 새 책이 나와서 잠깐 홍보를 할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생선의 바이블 출판했는데 연장선입니다. 회뜨기 바이블. 근데 제가 쓴 글은 아니고요. 일본의 제법 유명한 책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 번역을 거치고 제가 감수를 맡았습니다. 따라서 이 책이 몇 권 팔리든 저한테는 땡전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감수비는 물론 받았고. 근데 이 회뜨기 바이블을 보면은 생선회 형태에 따라 회 뜨는 방법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일본이 참 이런 거 참 잘 만들어 보면. 전문서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를 뜨시려거나 이미 회를 뜨시는 분들, 다양한 수산물을 손질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